뭐 이번 사건은 어쨌든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. 네. 보험 사기에 대한 사건들 여러 건이 있잖아요.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이런 것들은. 예, 일단은 크게 유형을 보면요. 네. 고의로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그 만삭 아내 사건도 만약에 네네. 이게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면 실제로는 고의로 사고를 내놓고 네. 이게 이제 사고인 것처럼 신고를 해서 보험금을 받아내는 이런 유형에 해당할 수가 있고요. 이 외에도 뭐 자해를 한다거나 자기 물건을 자기가 망가뜨리고선 또는 방화를 저지르고선 그러고 나서 보험금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이 유형에 속합니다. 두 번째는 실제로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과장하는 경우가 있어요. 약간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제 경우인데 병원비를 과장한다거나 그렇죠. 예, 아니면은 뭐 실제로 피해가 요만큼 발생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이제 본인이 일으켜가지고 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마지막으로는 정말 최악입니다. 이미 그런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것을 숨기고서 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. 원래는 정확하게 심사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보험 가입이 안 됩니다. 그런데 그런 사실을 싹 숨겨놓고 나중에 차를 바꿔치기 하는 경우도 있고요.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. 피해 과장 및 과다 청구 이런 거는 왜 그거 아니에요? 교통사고 나면 뒷목 들고 그냥 그렇지. 병원에 털어 누워가지고. 그렇죠. 네? 이거 일상적인 거 아니에요? 네. 맞습니다. 사실 이렇게 보험 사기가 저도 경찰이나 검찰 입회 조사를 할 때가 많은데 이 범죄는 다른 범죄랑 다르게 내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냈고 그리고 정말 다치기도 다쳤어요. 그러니까 이 보험금을 받는 게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주변에 지인이 좀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어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권유를 좀 많이 받으세요. 이 사람은 실제 사실관계를 모르는데 뭐 여기서 넘어졌다고 진술 좀 해주세요. 이런 식으로 그래. 이렇게 부탁을 이상하게 받는 거예요. 네. 근데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처벌이 되지만 네. 제3자에게 그 보험금을 본인이 가담을 해서 이제 받게 하는 경우에도 처벌이 돼요. 처벌 수위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눈먼 돈일 수도 있지만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지급돼야 될 그렇죠. 그런 보험금이 유실되는 그런 아주 큰 범죄입니다. 알겠습니다.